자, 학대당하는 아이가 없는지 이른바 정부에서도 전수조사라는 거를 한대요. 그러면은 몇 살짜리 아이에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만 3살이면 36개월에서 48개월 네네. 사이의 아동, 그 중에서도 이제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그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방문을 직접 해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양육 환경은 좋은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화만 한다든지 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잠깐 비춰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사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아동학대 전수조사, 아동 전수조사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쁘하고 불쾌해하세요. 이게 뭐 감시당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전수조사 이런 식의 명칭 말고 이제 아동 육아 상담 아니면 양육 도움 이런 식으로 하고 양육 고충 상담을 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걸 듣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전수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만 3세 아동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그래 없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에 피해 사례, 학대 사례가 없다고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동안 통계 자료나 이 사망한 아이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만 3세 이하의 피해 아동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특히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만 1세 이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가 석연치 않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되게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수조사라고 하면 마치 잠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나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내 아이 내가 잘 양육하고 있는데 국가가 뭔데 끼어들어서 나의 뭔가 잘못을 지금 지적해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반감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육아 고충 도움이라든지 이런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그 서비스 제도 이런 측면으로 다가가서 아이의 그 성장과 발달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이게 3살, 만 3살 기준이라는 건 왜 있는 거예요? 저희도 굉장히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딱 만 3세일까? 그랬더니 뭐 만 3세가 되면 보육기관에 뭐 다니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는 이 전수조사를 했을 때 만 3세 정도는 되어야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궁핍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보육기관에 다니는 나이를 뭐 지금 초등학교처럼 몇 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보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 3세가 꼭 그 보육기관에 다닐 수 있는 나이다, 가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 3세? 왜 하필은 만 3세일까? 만 3세 이하의 아동학대 사망률이 65%에 이르고 있고 아까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0세에서 1세 사이의 아동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런 외부에 노출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개입을 만 3세 이하로 해야 되는데 딱 만 3세로 규정을 졌다는 그 자체가 저희도 굉장히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살로 한다고 이하. 찾아보니까 네. 만 2세 이하 누가 했나 봤더니 공 대표님이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은 해왔습니다. 뭐 제가 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장하신 분 중에 하나. 네,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만 2세 이하 아동의 또 전수조사 좀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실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만 2세 이하의
그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병원을 가지 않거나 뭐 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하는 아동들이 한 11,000여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길 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20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를 방치해 숨지기 한 20대 엄마는 아기를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병원의 진료 기록을 뒤지려는 이유입니다. 4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36개월까지의 아동 1만 1천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2살 이하의 아동학대는 사망사건 비중은 높으면서도 발견율은 낮아 심각성이 큽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맡게 됨에 따라 모든 시군구가 조사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등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대안의 하나로 그 출생 통보제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생 통보제는 이제 지금 도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그 민간 의료기관,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되겠죠. 그 의료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이제 통보를 하면 그 안에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그 출생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오랜 시간을 끌어온 논의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1년 뒤부터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법안 심사 보고를 하면서 출생통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향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또한 함께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보면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 등록이 안 된 사건 같은 경우는 사망해서야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 이후에야 알려지게 되는 이런 사건들도 간혹 접하게 되거든요. 아동 의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어쨌든 출생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여러 가지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7조에 보면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동의 권리이지 우리가 줘야 마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동의 입장에서 이것은 인권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등록하는 것은.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 입장도 물론 일견 있겠지만은 적어도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어떨까.